네,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문제가 다른 장에 비해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비유전율 엡실론 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비유전율 엡실론 S는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으로서 얘는 뭐예요? 페르퍼미터고 얘도 페르퍼미터면 약분이 되어서 단위가 없습니다. 비유전율의 비는 비율이라는 뜻이고 비율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엡실론의 단위 쿨롱 퍼 메타 아니죠. 네, 우리가 얘들의 단위는 페라 퍼 메타고요. 비유전율은 단위가 없다. 이번 엡실론에서는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다. 우리가 진공, 공기는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1보다 큽니다. 3번 엡실론 S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물 다르고 티탄산 발음 다르고 고무, 나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4번 진공의 비유전율은 0이고 공기의 비유전율은 1이다. 진공도 공기와 마찬가지로 1입니다. 2번 전기 분극이란 뭐라 그랬어요? 속박되어 있던 전하의 변입니다. 어디서? 유전체에서. 우리가 전기 분극하면 먼저 유전체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속박되어 있던 전하들의 변위, 위치 이동입니다. 위치 변동.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유전 분극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유전체 분극에서는 전자이온 배향이 있었습니다. 전자 분극, 이온 분극. 이온 분극을 우리가 원자 분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향 분극이 있고 전하 분극은 없습니다. 4번 봅니다. 평형 공기 콘덴서의 양극판에 플러스로 마이너스로의 전하가 충전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공기 콘덴서가 있고 양극판 간에 플러스로 마이너스로의 전하 충전되어 있을 때 이 두 전극사 유전율 엡실론인 유전체를 삽입할 경우 이렇게 유전체를 삽입을 합니다. 예. 네, 할 경우 전개의 세기는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는 했을 때 유전체의 분극 전하 밀도를 얘를 마이너스 로피 그 다음에 얘를 플러스 로피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가 되고요. 전개 세기는 여기 내부에서 전개 E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엡실론 제로 E는 로 마이너스 로 P라고 했죠. 그래서 전개 E는 엡실론 제로분의 로 마이너스 로 P. 예.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분극 전하 밀도 문제에서 얘를 우리가 분극 전하 밀도라고 합니다. 쿨롱 퍼 제곱미터요. 얘가 뭐예요? 얘가 분극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도, 분극 전하 밀도를 분극의 세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5번입니다. 유전체 내의 전개 E와 분극의 세기 P의 관계식은입니다. 우리가 P는 D-엡실론 제로 E에서 시작을 하죠. 그 공식이 D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E를 대입하면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E. 또 뭐예요? D에 1 마이너스 엡실론 S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뭐 이런 공식 자주 나오고 이 공식 그 다음에 이 공식 자주 나오는데 5번에서는 뭘 묻고 있습니까? 5번에 보기에 가장 유사한 것이 얘죠. 얘.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마이너스 1 이가 됩니다. 6번 유전체의 분극도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전체의 분극도 표현이라는 것이 분극의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P 분극의 세기, D 전속 밀도, E 전개의 세기, 엡실론 유전율, 엡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S는 비유전율인데 5번에서 했던 공식 그대로 봅니다. 1번 P는 D-엡실론 제로 E 6번 요거 1번은 얘죠.
그 다음에 3번은 얘죠. 3번은 D의 1-epsilon S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우리가 요거 D의 1-epsilon S분의 1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D-epsilon S분의 D가 됐죠. D.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epsilon S분의 D를 epsilon S분의 epsilon 0 epsilon S D니까 약분이 됩니다. 약분. 네. 따라서 약분이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여기에 epsilon 0 epsilon 0 곱하면 어떻게 돼요? epsilon 0 epsilon 0 곱하면 얼마? D 마이너스 epsilon 0 epsilon S 곱하면 epsilon 분의 epsilon S epsilon 0 곱하면 epsilon 이거 얼마? epsilon 0에 D가 되죠. D. 이렇게 요것은 2죠. 2. 얘 부분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6번에 틀린 것은 4번인데 지금 분극의 표현에서 E-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전개에서 뭘 빼는 이런 건 없습니다. 6번에는 4번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평형판 축전기에 채워진 콘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두 평형판 콘덴서에 채워진 폴리에틸렌의 비유전율이 epsilon R입니다. 우리가 비유전율을 epsilon S라고 할 때도 있고 epsilon R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비유전율은 epsilon S다 이렇게 외우실 것이 아니고 epsilon S로 쓸 수도 있고 epsilon R로 쓸 수도 있습니다. 평형판 거리 D는 1.5mm일 때 만일 평형판 내의 전개의 세기가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죠. 10kV/m라면 평형판 폴리에틸렌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의 전하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분극의 세기죠. 그리고 문제에서 전개의 세기가 주어졌고 엡실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 엡실론 0에 epsilon S 마이너스 1의 2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보기의 형태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랬을 때 epsilon 0를 우리가 어떻게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비유전율 여기서 epsilon R이라 그랬습니다. 비유전율이 비유전율이 주어지지 않았죠. epsilon R 마이너스 1이고 전개의 세기를 보면 10kV/m입니다. kV요. 따라서 전개는 10인데 kV니까 곱하기 10의 3승이 되어야 됩니다. 10의 3승. 그럼 얼마요? 36파이분의 요거 그대로 씁니다. 36파이분의 epsilon R 마이너스 1에 곱하기 10의 4승이 10의 마이너스 9승 하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퍼 제곱미터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6파이분의 epsilon R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계속해서 8번 문제 봅니다. 8번. 비유전율 epsilon R이 2.8인 유전체의 전속 밀도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A. 여기 A는 뭐예요? 반지름 방향. 벡터예요. 벡터. 반지름 방향 A 방향으로 전속 밀도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퍼 제곱미터입니다. 이때 분극의 세기는 약 몇 쿨롱퍼 제곱미터인가 했을 때 우리 분극의 세기 구하는 공식 중에서 지금은 전속 밀도가 주어졌죠. 따라서 전속 밀도니까 P는 D의 1-epsilon R분의 1. 이 공식이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네요. D는 얼마?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1 마이너스 비유전율 2.8이니까 1 마이너스 2.8분의 1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A 방향.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이것이 1.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방향 A 방향이고
분국이 생기니까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8번에는 1번이고요. 9번 볼게요. 9번.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에 전하 Q를 주었다. 도체구를 돌려서 하고 있는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엡실론 S인 경우 경겸에 나타난 분국의 전하는 몇 쿨롱 퍼 제곱미터인가? 지금 반지름 A와 도체 전하 Q, 반지름과 Q를 주면 우리가 전기의 세기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9번 문제도 분국의 세기를 구하는데 어떤 공식이 적합하냐? 전속 밀도가 아니고 전개. 예.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이 공식이 더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에 전개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전개, 반지름 A고요. 전개 어떻게 구요?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A 자승분의 Q가 됩니다. Q. 그래서 엡실론 제로 약분하고요. 엡실론 약분하고 4파이 A 제곱분의 Q로 묶으면 엡실론 S니까 약분해서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9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예. 요런 거 엡실론 S가 남았는데 엡실론 S분의 1에 엡실론 S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9번에는 3번입니다. 10번. 전기에 연결된 진공 평형판 콘덴서에서 진공 대신 어떤 유전체로 채웠더니 충전 전하가 2배로 되었다면 전기 감수율 카이는 얼마인가 합니다. 우리가 전기 감수율은 비분곡률하고 똑같죠. 그래서 분곡률이라고 하면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비분곡률, 전기 감수율 하면 엡실론 S 마이너스 1입니다. 엡실론 S 마이너스 1. 그래서 10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엡실론 S 마이너스 1. 그러면 엡실론 S만 구하면 돼요. 예. 분곡률은 얘고요. 비분곡률 혹은 전기 감수율은 이 엡실론 S 마이너스 1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 지금 10번에서 진공 대시 어떤 유전체로 채웠던 충전 전하가 2배가 됐다. 즉 충전 전하 Q가 2배가 되었대요. 그러면 유전체를 채웠는데 Q가 2배가 됐다. 충전된 전기량이 2배가 됐다. 그러면 C가 2배가 되었고 C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은 엡실론 S가 2배가 되어야 되겠죠. 비유전율 엡실론 S가 2배가 되어야 C가 2배가 되고 C가 2배가 되어야 전하 Q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감수 얼마요? 얘가 2니까 얼마? 2-1하면 답은 1입니다. 전기감수율은 1. 11번이에요. 11번.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전계가 만족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완전 경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 조건에서 정전계 만족한다. 제가 경계 조건 할 때 완전 경계와 불완전 경계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불완전 경계 조건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냥 완전 경계 조건, 이것이 우리가 정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완전 경계 조건 하면 첫 번째 E의 접선, 두 번째 D의 법선, 세 번째 전위차 같다. 이렇게 수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로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요. 그래서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으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경계면상에서 두 점 간의 전위차가 같다. 전위차가 같다. 3번이 맞습니다. 3번 전속은 유전율이 작은 유전체로 모인다. 뭐요? 우리가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같다면
D1이 D2보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큰 쪽으로 모이는 것이지 작은 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봅니다. 12번. 두 전체가 접했을 때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입니다. 관계식에서 세타 1이 0도예요. 0도. 이때 표현으로 틀린 것은 세타 1이 0도라는 것은 뭐예요? 0도일 때가 수직 입사죠. 수직 입사. 수직 입사면 D가 연속, E가 불연속. 이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전속 밀도는 불변이다. D가 불변이다. 연속 맞고요. 2번 전기력선 굴절하지 않는다. 수직 입사일 때는 굴절하지 않습니다. 굴절하지 않고 3번 전개는 불연속. 전개 E는 불연속이 되겠죠. 3번 전기력선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진다. 11번도 했지만 우리가 D가 전체적으로 D가 유전율이 큰 쪽으로 전속 밀도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 이거 맞죠? 전기력선 우리가 전기력선 N은 뭐예요? N은 엡실론분의 Q개입니다. 전기력선은 유전율과 반비례하게 됩니다. 전기력선은 유전율과 반비례해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속이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 전개는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모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2번에는 4번이고요.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문제. 유전율 각각 엡실론 1, 엡실론 2인 두 유전체가 접한 경계면에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요? 완전 경계 조건이죠. 할 때 유전율 엡실론 1인 유전체에서 유전율 엡실론 2인 유전체로 전개 이원이 세타는 1은 0으로 입사할 때 성립되는 시근입니다. 방금 했지만 세타 1이 0도면 세타 2도 0도가 되겠죠. 왜? 굴절하지 않으니까. 뭐다? 수직 입사가 됩니다. 수직 입사. 수직 입사. 수직 입사는 뭐다? D1은 D2고요. E1은 E2가 아니다가 됩니다. 그럼 D1, D2. D1은 엡실론 1의 E1이죠. D1 엡실론의 E1이고 D2는 엡실론 2의 E2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은 틀렸죠. E1과 E2가 같지 않으니까. 2번은 E1은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 E2가 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E2분의 E1 넘어가니까 E2분의 E1은 얼마?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가 됩니다. 그래서 E2분의 E1은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요거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요? E1분의 E2는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4번이네요. 13번 답 4번. 네. 계속해서 14번입니다. 14번. 평방 콘덴서 급한 사이의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 1, 엡실론 2인 유전체를 반씩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어줄 때 매질 1, 2 내의 전기의식 E1, E2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 옳은 것은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뭐 각도가 주어지거나 뭐 수직입사, 수평입사 이런 말이 없죠.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요. 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전개가 어떻게 작용해요? 전개가 이렇게 작용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즉 뭐예요? 수직 입사가 됩니다. 그림상으로
수직 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엡실론 1이고요. 엡실론 2는 4배 엡실론 1입니다. 4배 엡실론 1. 이렇게 했을 때 이온 이 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직 입사라고 했기 때문에 D1은 D2가 되죠. D1은 D2. 그러면 D1은 뭐예요? D1은 엡실론 1의 E1이고 D2는 엡실론 2의 E2가 됩니다. 방금 했던 건 그대로죠. 그렇게 하면 지금 보기를 보시면 E2는 얼마? E2는 돼 있죠. 그래서 보기에 따르면 우리가 E2를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2는 엡실론 2가 나오고 하니까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의 E1이 되고 엡실론 2는 뭐예요? 4배 엡실론 1이죠. 따라서 4배의 엡실론 1분의 엡실론 1 곱하기 E1 하니까 약분이 되어서 4분의 E1이 됩니다. 즉 유전율이 지금 얘가 크기 때문에 전개는 더 작아진다. 유전율이 4배니까 전개는 4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14번에는 3번입니다. 15번은 공식 나열한 겁니다. 공식을 그대로 나열했는데 두 종류의 유전율 엡실론 1, 엡실론 2를 가진 유전체 경계면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완전 경계 조건이죠. 성립하는 경계 조건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단 세타1, 세타2는 각각 유전체 경계면에 법선 벡터와 이원 E2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체 제가 완전 경계 조건을 말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공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과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보기에 따르면 탄젠트 세타 2분의 세타 1은 2분의 1은 얘가 반대로 되죠. 우리가 보세요.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이 되어야 곱했을 때 엡실론 2의 탄젠 세타 1, 엡실론 1의 탄젠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때 이렇게 가로로 나타냈을 때 1, 1, 2, 2 즉 전개와 전소 밀도는 1, 1, 2, 2 1, 1, 2, 2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전율과 탄젠 세타 얘는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엡실론 2의 탄젠 세타 1은 엡실론 1의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얘는 2, 1, 1, 2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 두셔야 되겠고요. 네. 16번. 유전체 AB의 접합면에 전하가 없을 때 완전 경계 조건일 때 각 유전체 중 전개의 방향이 그린 것 같고 EA는 100이면 EB는 몇 볼트 퍼 메타인가 라고 합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EA가 되고요. 얘가 30도. 그 다음에 EB가 되고 얘가 60도랍니다. 60도. 이렇게 했을 때 EB는 얼마냐 합니다. EB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식 중에서 요거 했죠. 요거. E와 E2를 E의 EB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EA의 사인 세타 1은 EB의 사인 세타 2 이렇게요. 따라서 EB는 얼마? EB는 EA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EA가 얼마가 그랬어요? EA가 100이죠. 사인 세타 2는 사인 60도. 사인 세타 1은 사인 30도. 계산해 보세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100이 돼요. 루트 3분의 100.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루트 3분의 100. 여기 기본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17번 봅니다. 그림과 같은 유전석 분포에서 전속 밀도 분포가 이렇게 됐을 때 epsilon1과 epsilon2 사이의 관계는 보세요.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분포가 보세요. 여기가 epsilon2고 여기가 공기 중에 epsilon1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속 밀도를 보시면 요 부분의 전속 밀도 이만한 넓이의 전속과 여기는 이만한 면적의 전속입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D2라고 보고요. 얘를 우리가 D1이라고 보면 전속 밀도는 좁은 면적에 많이 지나가면 그것이 더 큰 거죠. 면적은 좁은데 얘가 전속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전속 밀도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전속은 같은데 면적이 얘가 더 좁습니다. 따라서 D2가 D1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D2가 D1보다 더 크다. 그러면 우리가 유전율과 세타 전개의 관계에서 epsilon2가 epsilon1보다 만약에 크면은 세타2가 세타1보다 크고 D2가 D1보다 크고 그 다음에 E2가 E1보다는 작다. 이런 관계가 있죠. 지금 여기서 D2가 D1보다 더 크니까 유전은 어떻게? epsilon2가 epsilon1보다 더 크게 됩니다. 17번에는 답이 3번이네요. 3번. 네, 3번. 계속해서 18번입니다. 정전 에너지, 전속 밀도, 유전속도 epsilon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번 보세요. 1번에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epsilon r이 크다. 조금 전에 했죠. 우리가 epsilon1이 epsilon2보다 크다면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큽니다. 즉 굴절각이 더 크면은 그럴수록 비유전율이 더 크다. 예, 맞고요. 2번 동일 전속 밀도에서 epsilon r이 클수록 정전 에너지는 작아진다. 전속 밀도와 epsilon r이 크고 정전 에너지인데 우리가 에너지의 공식 중에서 얼마? 2분의 1에 유전율과 전속이 들어간 거 2분의 1에 epsilon d의 제곱 이 공식이 있죠. 여기에서 동일 전속 밀도 즉 전속 밀도가 같을 때 고정일 때 얘가 더 크면 비유전율 얘가 더 크면은 분모가 더 커지니까 에너지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얘가 일정하면 얘가 클 때 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맞고 3번 동일 정전 에너지에서는 epsilon r이 클수록 전속 밀도가 커진다. 우리가 요 공식에서 보세요. 전속 밀도 D의 제곱은 3번 얼마가 돼요? D의 제곱은 E epsilon W가 됩니다. E epsilon W. 그래서 동일 에너지에선 즉 에너지가 동일할 때 에너지 W가 동일할 때 얘가 클수록 크면은 당연히 얘가 커지게 됐죠. epsilon이 커질수록 전속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4번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한다. 우리가 정전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전계 에너지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정전 에너지예요. 정전 에너지 정전계입니다. 정전계가 정전 에너지를 갖겠죠. 그랬을 때 에너지는 최소가 되도록 분포하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19번 보세요. epsilon1과 epsilon2가 했을 때 epsilon1이 epsilon2보다 큽니다.
이 유전체 경계면 전개가 수직입사. 뭐? D가 연속이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힘 공식은 어떤 공식으로 대입할까요? 유전율과 전속밀도 D가 들어간 공식 얼마?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승.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1에 D의 제곱인데 1 빼기 2를 해야 될까요? 2 빼기 1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보세요. 다시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2면 얘가 3이에요. 2면 3입니다. 그러면 3이면 2예요. 3이면 2입니다. 3이 2보다 크니까 그러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을 해야 돼요? 아니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면은 뭐? 엡실론 2, 엡실론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9번에는 힘 F가 2분의 1에 엡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1분의 1의 D의 제곱이 힘의 방향은 뭐예요?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답이 3번이죠. 19번에는 3번입니다. 요것은 제가 1월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실 건데 한번 과정을 한번 쭉 따라서 유도를 해보시면은 뭐 헷갈린 거 없어요. 외우시면은 매번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요.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